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양 소식입니다. 고양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양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4년 5월 소식입니다. 특별기고 경제자유구역 배드타운을 자족도시로 바꾸는 고양 경제자유구역. 배드타운 오명 벗고 기업 일자리 넘치는 미래 성장축 만들겠다. 도시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대한 유기체다. 거듭되는 성장과 쇠퇴 속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교육, 도시의 매력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수용력이 필요하다. 고양 특례시는 지난해 글로벌 마이스 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에서 아태 지역 1위 및 세계 14위를 차지할 만큼 매력적인 도시다. 하지만 과밀 억제 권역 등 중첩 규제에 묶여 부족한 자족 기능은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인구 107만이 넘는 특례시지만 배드타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 재정 자립도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김포, 남양주, 의정부 등 경기 중북부권 도시들의 사정은 마찬가지다. 자생 가능한 도시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여러 겹으로 둘러싸인 울타리를 단시간에 부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경기 북부는 물론 수도권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살리는 차원에서 고양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 환경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수도권 규제 적용이 배제되고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특별 경제구역이다. 고양시는 2022년 말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이래 글로벌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쉼없이 달려왔다. 이제 그 준비를 마친 만큼 경제자유구역은 왜 고양이어야 하는지 증명해 보이려 한다. 가장 매력적이고 규제가 없는 최상의 투자지역. 먼저 고양시의 차별성과 지역 연계성을 고려해 마이스, 문화, 바이오, 스마트 모빌리티, 반도체 등 5대 K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전략으로 수립했다. 또 각종 투자 의향서 및 업무 협약 체결 등 국내외 다방면의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그 결과 고양시 1호 글로벌 유치기업 AEG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이 분원 설치를 약속하는 값진 성과도 있었다. 직접 손을 맞잡은 해외 기업들은 고양시의 우수한 외국인 정주 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 고양시는 역사적 깊이와 문화적 정치,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다. 서울은 물론 글로벌 허브인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과도 인접한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데다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될 만큼 미래 인재 양성 기반도 탄탄하다. 여기에다 일산 테크노밸리와 고양 방송영상밸리, CJ 라이브시티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담은 새로운 도시 계획을 통해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도시로 탈바꿈하면 고양시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양질의 문화를 향유하는 미래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또 수도권 도시 첨단 산업 융복합으로 미래 신산업 혁신 성장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지역 발전과 함께 첨단 전략 산업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가장 매력적이고 규제가 없는 최상의 투자 지역이라는 경제 자유구역의 비전은 고양시가 그리는 미래와 똑 닮아 있다. 고양시의 매력에 흠뻑 빠져 일산 신도시 조성 시절부터 고양 시민으로 살아왔는데 한편으론 도시 계획가로서 고양의 잠재력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많았다. 고양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지금
경제 자유구역을 통해 미래 성장축을 만들므로써 답답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글로벌 자족 도시라는 고양시의 경제적 자산을 키워보려 한다. 교육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고향의 미래를 바꾸는 교육 선순환 도시를 향한 공교육 혁신 고양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고양 시민의 목소리와 고양시의 의지, 그리고 민관학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한데 모인 값진 결과다. 고양시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초석 삼아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 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한 행정 역량을 집중해 갈 계획이다. 태어나고 배우고 취업하기 쉬운 선순환 도시를 향한 고양시의 교육 청사진을 미리 만나보자. 1. 한마음 한뜻으로 교육발전특구를 향한 노력.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추진 계획 발표 이후 고양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했다.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양시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방송 영상 산업 간의 네트워크를 위한 교육발전특구 메디치넷을 선언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힘을 실어줄 사업체를 모집하며 시범지역 선정을 향한 강한 의지를 다짐했다. 그 결과 고양시는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범지역은 전국 31개 도시가 선정됐으며 경기 권역에서는 고양시와 함께 양주시, 동두천시가 시범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시범지역 선정으로 고양시는 3년간 국비와 시비를 합쳐 최대 200억 원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연내 제정될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 운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각종 규제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2. 공교육 혁신을 위한 핵심 비전. 고양시의 교육발전특구 핵심 비전인 디지털 기반 늘봄 유아보육 통합 지원, 교육과정 재설계를 통한 첨단 4차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콘텐츠 미디어, 바이오, UAM 등 지역 전략 산업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경제 실현, 일반고 교육과정을 특성화, 다양화한 자율형 공립고 2.0 실현의 추진 방향이 이번 시범지역 선정의 주요한 내용으로 작용했다. 디지털 기반 늘봄 유보 통합 지원. 고양시는 디지털 기반 늘봄 유보 통합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EBS, 영상 미디어 기업, 대학과 함께 에듀테크 교육,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또한 EBS와 함께 양방향 소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양특구 미네르바 스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전략산업 활성화. 지역 전략산업 활성화의 중심은 콘텐츠 미디어 사업이다. 고양시는 일산 테크노밸리, CJ 라이프시티, 경기 고양 방송 영상밸리, IP 융복합 클러스터 등 탁월한 미디어 인프라를 바탕으로 교육과 첨단 산업 일자리가 연결되는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4차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춰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특성화고 대학교, 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중부대, 항공대, 동국대 등 관내 대학과 연계해 바이오, 스마트 모빌리티, 미디어 방송 영상 콘텐츠, 드론, UAM, 마이스의 첨단 4차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자율형 공립고 2.0 실현. 일반고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교육과정 특성화 다양화로 자율형 공립고 2.0을 실현한다. 자율형 공립고 2.0이란 지자체, 대학, 기업의 협력으로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는 지역 특화형 교육 모델이다.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3.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고양시는 교육 발전 특구 핵심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인프라 준비에도 착수한다. 가장 먼저 과학고 설립이다. 고양시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하나밖에 없어 과도한 입학 경쟁률과 더불어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아왔다. 고양시는 지난 9월부터 고양시 과학고 설립 연구 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경기도 교육청에 과학고 설립 제안서를 제출, 구체적인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나가는 중이다. 해외 교육기관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양시가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발맞춰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글로벌 학교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명문 사립학교 클린 루터란 고등학교와 올해 1월 업무 협약을, 영국 웨일스의 브레콘 크라이스트 칼리지와도 협력 의향서를 잇따라 체결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을 향한 탄탄한 내실을 다져가는 중이다. 이 밖에도 고양시는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 미디어 교육센터와의 협력을 다짐하고 지역 내 역량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며 공교육 특성화를 위한 고양시만의 교육 혁신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지속 가능 도시. BBC가 소개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도시, 고양. 2023년 글로벌 마이스 지속 가능성 지수 아시아 태평양 1위. 생태, 교통, 마이스 등 살기 좋은 도시 입증. 지난 4월 영국 방송공사 BBC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5개 도시 중 하나로 고양시를 지목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환경 관광도시라고 소개했다. 또한 2023년에는 저탄소 미래도시 수준을 평가하는 글로벌 마이스 목적지 지속 가능성 지수 평가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위, 세계 14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도시와 자연이 균형을 이루는 도시 고양은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킨텍스 3전시장 건립 등 마이스 인프라 우수, ESG 경영도 활발. 고양시는 대표적인 마이스 산업 선두주자로 꼽힌다. 지난 2016년 도시 마케팅 전담 조직 고양 컨벤션 뷰로를 설립하고 2017년 글로벌 마이스 목적지 지속 가능성 협의체에 가입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마이스 수도 고양시 도시 브랜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국내 최대 전시장 킨텍스는 화장실, 연못, 정원 등의 빗물을 재활용하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선다. 건립 예정인 제3전시장에도 태양광, 지열, 중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친환경 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킨텍스는 총 17.8만 제곱미터의 전시 면적으로 세계 25위권의 규모를 갖추게 된다. 마이스 인프라의 환경 관련 국제 인증 노력도 활발하다. 킨텍스는 친환경 관광 인증, Earthcheck Gold와 환경 경영 시스템 ISO 14001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고양 컨벤션 뷰로와 소노캄 고양 호텔이 이벤트 지속 가능성 경영 시스템 ISO 20121 인증을 취득해 마이스 행사 유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 중립 정책 꾸준히 실천, 공원 하천도 두루 갖춰. 고양시는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도시 달성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탄소 중립 정책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1년,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에 초청돼 세계 도시들이 모인 장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협력해
생애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시범 사업을 수행해 온실가스 배출원을 파악하고 녹색 건축물 조성,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실천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약 15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92%를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평가 CDP에서 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을 획득했다. 고양 장항 습지는 생물 다양성을 인정받아 한강 하구 습지 보호구역 중 유일하게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 있다. 또한 시 곳곳에 272개소의 공원이 있으며 특히 일산 호수공원은 매년 대한민국 대표 화훼축제, 고양국제꽃 박람회가 개최되는 고양시 대표 명소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35년까지 1인당 체감 공원 녹지 면적을 13제곱미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탄소 흡수원인 도시공원과 도시숲도 확충하고 있다. 그린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70개 하천, 한강 등 블루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다. 북한산에서 시작해 한강으로 흘러가는 창릉천은 지난해 3,200억 원 규모의 환경부 주관 통합 하천 사업에 선정돼 2032년까지 치수, 이수, 생태, 친수 분야에 걸쳐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산업 기반 시설, 광역 교통망 등 미래 경쟁력 확보해 자족 도시로. 고양시는 도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 전역에 바이오, 방송 영상 산업, 드론 산업 등 4차 산업을 이끌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착공한 일산 테크노밸리에 바이오 정밀 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구상 중이고, 고양 방송 영상밸리, CJ 라이브시티 등 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일 산업단지도 들어설 예정이다. 기업 유치 자족 기반 마련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미래 수요에 대비해 광역교통망도 탄탄히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안산 원시까지 이어지는 서해선이 연장 개통됐고, 올해 하반기에는 교외선과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GTX-A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창릉 신도시 교통을 책임질 고양 은평선도 개통을 준비 중이다. 출퇴근 시간을 줄일 자유로 지하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된다. 일산, 화정, 능곡 등 노후 계획 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주민 맞춤형 재건축도 논의 중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을 위해 내구성과 경관성이 우수한 대형 보도블록을 도입하고 경계선 턱을 낮추는 등 보행 약자까지 고려한 보도정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보도정비에 적용하고 있다. 시민들이 쉽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431km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도 개설돼 있다. 따뜻한 고양시 2024 고양시 생활정책. 시민의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고양시. 저출생, 청년, 교통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합계 출산율 0.79명. 고양시의 저출생 대응책은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합계 출산율은 0.78명. 이에 정부는 저출생 현상 완화를 위해 예산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고양시의 합계 출산율 0.79명인 상황도 다르지 않다. 고양시 역시 정부와 공동으로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찾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또는 정부,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주요 출산 정책과 보육 정책을 알아보자. 가족과 미래를 잇는 첫걸음, 출산 정책. 1. 재정 현물 지원. 고양시는 모든 출산 가정에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 3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첫 만남 이용권 사업에서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산후조리비로 50만 원을 고양페이로 지급하고 있다.
모든 임산부와 출산 가정에는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이 연 48만 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모든 출산 가구에 탄생 축하 쌀 케이크가 배달되고 직전 연도 출산 가구나 3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은 전기요금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해산급여,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 출산 지원. 고양시는 모든 출산 준비 가정과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임산부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데 산전검사, 철분제와 엽산제 제공, 유축기 대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이외에도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 수유부를 위해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3. 의료 지원. 고양시의 모든 출산 가정은 선천성 질병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와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또한 12세 이하 어린이는 원령과 연령에 따른 국가 필수 예방접종 18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HPV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임신 지원.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부부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며 난임 부부를 위해서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수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난임 진단을 받은 가정을 대상으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한 부부에게는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다. 한편 출산 가정의 편의를 위해 출생신고 시 출산 서비스 통합 신청 제도를 통해 상당수 사업들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걱정을 덜어주는 다자녀 가구 정책. 고양시는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고양 다자녀 이카드를 통해 제휴협력업체와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도 협력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다복꾸러미 사업은 아기용품 4종 패키지 중에 신청인이 1종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요금 감면, 전기요금 경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역 난방비 경감, 차량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고양시의 공영시설, 체육 프로그램 강습료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어울림놀이, 고양백석체육센터, 고양체육관, 고양국민체육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여성회관 수강료 감면, 킨텍스 캠핑장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함께 키우는 따뜻한 도시, 보육정책. 1. 재정지원. 0에서 23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부모급여, 영아수당이 지급되는데 연령과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차등이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는 영유아 보육료가 지원되며 이 역시 연령과 보육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24에서 86개월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는 1인당 월 10만 원의 가정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8세 미만, 0에서 95개월 아동과 3에서 5세 누리과정에 있는 아동에게는 1인당 월 28만 원의 누리과정 보육료가 지급되고 8세 미만,
0에서 95개월 아동에게는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도 지급된다. 아울러 직전 연도 출산, 입양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출산 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최장 4년 동안 지원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도 있는데 한시적 양육비 지원, 미혼 한부모 가족 양육 생계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등의 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2. 돌봄 지원. 어린이집은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어린이집 검색 및 신청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사이트 아이사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진 않지만 긴급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있으며 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 상담, 취약 보육 사업, 놀이실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1개의 육아 종합센터와 4개의 아이러브맘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6에서 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5개소와 학교 돌봄터 1개소, 맞벌이 및 저소득층, 한부모 등의 초등 1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3. 입양 지원. 입양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는 국내 입양 아동 가정에 200만 원을 지원하는 입양 축하금,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입양 아동 양육수당,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는 장애 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등이 있다.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도시. 고양시가 꿈꾸는 또 다른 이름이다. 고양시는 2024년 고양시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 청년의 가능성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한 청년 친화적인 정책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일자리부터 교육, 주거, 복지문화, 참여 권리 등 총 5개 분야, 13개 부서의 협력으로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1. 내일 꿈 제작소 준공. 청년이 꿈을 키우고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덕양구 화정동의 내일 꿈 제작소가 올해 하반기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내일 꿈 제작소는 청년을 위한 취업, 창업, 자립, 정착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양시의 차별화된 청년 공간이다. 1층 코워킹 스페이스, 업무 협력 공간, 북스텝, 카페, 영상 촬영실, 2층 창업 지원 공간, 취창업 상담실 및 자료실, 3층 4차 산업 전문 교육장, 4층 공유 오피스, 취창업 오픈 스튜디오 등 청년 주도 경제활동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다양한 공간 중 2층에 조성되는 창업 지원 공간은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창업 지원 공간은 고양시 5대 K혁신 클러스터 기반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취업, 창업 생태계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춘 창업 지원 멘토단이 꾸려져 피드백을 제공하며 자생력을 갖춘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양 청년 창업 재정 프로그램을 추진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무담보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을 위한 소통 플랫폼을 운영,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2. 맞춤형 일자리 연계. 청년 정책의 출발점은 청년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성공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서 시작된다. 고양시는 청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진로 설계부터 실무 체험까지 일자리 제공과 취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운영한다. 청년에게는 관내 기업 취업을 통한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청년을 채용한 지역 기업에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청년이 상생하는 일자리 모델을 강화한다. 고양시 통합 일자리 센터의 기능도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청년 일생학교의 청년 전담 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어서 고양시의 도시 경쟁력인 신산업, 바이오, 마이스, 방송 영상 등의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관내 5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구직자를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캣 취업 사관학교, 나 알기 학교 등 청년을 위한 취업 진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맞춤형 일자리 연계에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중 시정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를 실시한다.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는 대학생들이 현장에서 행정 업무를 경험하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향상하고 새로운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3. 기타 청년 지원 정책. 안정된 주거 환경은 청년의 꿈이 자라는 초석이다. 고양시는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둥지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등 청년의 자립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24세 고양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제공한다. 고양시는 청년의 마음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현재 청년 우울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마음 건강검진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는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거버넌스를 마련해 청년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의 내일을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발, 대중교통의 대대적인 변화를 위한 고양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고양시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약 1,000억 원, 국도비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올해 역시 적극적인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1. 다양한 대중교통 지원 정책. 하루 평균 15만 명의 고양 시민이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을 이용한다. 때문에 고양 시민의 편리한 출퇴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대중교통 지원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고양시는 1회 충전으로 30일간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기후 동행카드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 서울시와 협약을 맺었으며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하는 K패스도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개편, 6세 이상의 어린이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 2. 고양 똑버스 운행 및 노선 신설. 고양 똑버스는 고양시의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신개념 교통수단이다. 고양시는 현재 식사동, 고봉동 지역에서 운행 중인 고양 똑버스를 점차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우선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덕은 향동지구에 고양 똑버스가 도입된다. 지식산업센터 내 약 2만 4천여 명의 근로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시 가양역과 연계한 고양 똑버스를 총 7대 배정하고 출퇴근 시간에 운행할 예정이다. 마을버스 노선도 신설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장항지구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항지구와 마두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철도와 연계된 노선 신설도 적극 추진 중이다. 2024년 하반기 개통을 앞둔 GTX-A 및 교외선 개통에 발맞춰 수요, 편의를 고려한 버스 노선의 개편도 진행할 계획이다. 3.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추진. 고양시는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실시에 적극 참여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광역버스 3개 노선 1000번, M7119번, M7731번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 노선에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 6개 노선과 1개 신설 노선에 대하여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준공영제란 민간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해 재정을 지원하고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현재 고양시는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실행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후 추가 검토를 통해 대부분의 노선을 준공영제로 편입해갈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전면 시행 목표 연도인 2027년에 맞춰 순차적으로 고양시 일반 시내,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4. 보행자 중심의 보도정비 가이드. 고양시 곳곳이 보행 명소로 거듭난다. 고양시는 지역 특색과 교통약자 편의성을 고려한 보도정비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하고 올해 진행되는 보도정비에 적용해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길을 만들 계획이다. 대형 보도블록은 인조 화강블록, 가로 200, 세로 200mm, 인터로킹 블록, 가로 200, 세로 100mm 등 기존 규격보다 대형화된 가로 500, 세로 500mm 정도 크기의 보도블럭이다. 평탄도가 높고 노면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대형 보도블록을 도입해 17개소의 보도정비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부터는 보도정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보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서 통행량이 많은 초등학교와 상가, 역 인근에는 보도를 확장해 보도 유효폭을 최소 2m 이상 확보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기고, 리퀴드 폴리탄, 액체처럼 유연한 도시. 리퀴드 폴리탄으로 거듭나는 고양. 도시와 지역이 액체처럼 유연하게 서로 연결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리퀴드 폴리탄.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소개된 개념으로 최근 개별 도시의 성장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고양시가 리퀴드 폴리탄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전략을 살펴본다. 고양시는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도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수 3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4년 3월 기준 고양시의 인구는 107만 1,339명. 바꿔 말하면 고양시에는 약 107만 개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도시인 셈이다.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107만 명이 넘는 고양시민 가운데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 대비 15.1%에 달한다. 비율로는 5위지만 출퇴근 인구수로 따지면 16만 3,298명으로 가장 많다.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바로 서울로 출근해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휴일이면 각종 문화행사나 관련 문화시설 등을 즐기면서 서울시 살림에 보탬을 주는 생활 인구인 셈이다. 이렇듯 사람들은 일자리나 타 지역에 대한 관심 등의 이유로 액체처럼 서로 스며들며 생활하게 된다. 이를 리퀴드 폴리탄이라고 부른다. 리퀴드 폴리탄은 도시와 지역이 액체처럼 유연하고 서로 연결되며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현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소개된 개념이다. 트렌드의 의미를 추세와 방향으로서의 동시대적인 사회 변화로 정의한다면 최근 도시와 지역 간 사회적 이동의 추세가 지속되는 리퀴드 폴리탄은
트렌드가 분명하다. 수도권에서 일하는 근무자가 강릉이나 목포, 부산이나 제주도 등지에서 근무와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이나 타지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한 달 살기 등을 통한 유연한 이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가 자신의 고향인 충남 예산의 예산 재래시장을 지방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새롭게 조성한 뒤 당일 여행이나 체류형 관광객이 급증했는데 이 또한 생활인구 개념으로서 유연한 이동의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생활인구라는 개념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언급되기 시작했다.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로 소멸 가능성 우려가 심각한 89개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도시 간 무한 경쟁에 돌입한 지 오래다. 그러나 개별 도시가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제대로 된 로드맵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상주 인구로는 개별 도시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 개별 도시의 상주 인구 또는 생활 인구를 서로 뺏고 뺏기는 성장 전략 또한 한계가 뚜렷하다. 개별 도시 모두의 성장을 위해 협력 및 상생의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그 전략을 만들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리퀴드 폴리탄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양시의 경우 어떤 것이 리퀴드 폴리탄적 접근일까? 첫째, 고양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더욱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양시는 매년 고양국제 꽃박람회, 고양행주문화제, 고양호수예술축제 등 큰 규모의 축제를 다수 개최한다. 시에서 직접 주최하는 행사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특색 있는 행사가 여기저기서 열린다. 특히 2018년부터 매년 킨텍스에서 열리는 애니메이션 게임 이벤트 AGF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만 5천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해당 분야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방문객을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사 장소로의 접근성, 숙박의 필요성, 행사장 내 불편사항 유무 등을 파악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 이미지와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고양시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경주의 경우 불국사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동전을 본뜬 10원빵이 그야말로 대세다. 황리단길이라 불리는 황남동 거리에서 판매하는 10원빵을 맛보려 수많은 관광객이 몰린다. 그 인기가 일본으로까지 번져 10엔빵도 생겨났다. 강원 양양에서는 서피 비치가 인기다. 2015년 젊은 지역가치 창업가, 로컬 크리에이터가 양양의 한 해변을 서핑 성지로 만들어내면서 인기 관광지로 급부상했다. 연간 방문객이 1,600만 명에 달하는데 양양의 인구가 3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놀랍다. 경북 칠곡의 시골 마을에 들어선 한 수제 버거집은 지역 상생을 운영 철학으로 삼는다. 지역에서 유통되는 돼지고기와 각종 채소를 활용해 만든 버거를 한 달 평균 6,300개 판매하며 한 해 8만 명의 손님을 칠곡으로 불러들인다. 이러한 사례처럼 고양시도 지역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고양시의 특산품 가와지 쌀을 예로 들자면 단순히 쌀 자체를 시 차원에서 홍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주 10원빵처럼 지역가치 창업가나 스타트업이 가와지 쌀로 만든 간식, 음료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시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고양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유연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 재구조화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 킨텍스를 찾는 사람들이 당일 행사 참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체류하면서 다른 경험을 하게 하려면 체류형 관광을 위한 호텔 수준의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개발 비용을 최소화하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킨텍스 내 부지 활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교육, 관광 등 도시기능 다변화를 통해 생활인구 등 유동인구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앞선 양양의 성공 사례 이면에는 2017년 개통된 서울 양양 고속도로와 서울 강릉 간 KTX 노선 등 광역교통망 체계의 개선이 있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산, 인천, 제주 등은 글로벌 허브 도시 구축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거나 정부와 국회에 관련 사업 추진을 건의하고 있다. 고양시 역시 서둘러야 한다. 활력 넘치는 글로벌 자족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리퀴드 폴리탄적 도시 경영을 채택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모으길 기대해 본다. 고향의 봄 제36회 고향 행주 문화제 다시 울리는 그날의 환호 가자 행주로 고향 행주 문화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다. 행주대첩과 행주산성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시민들과 나누는 고양시 대표 축제, 불꽃쇼, 박 터뜨리기, 공연, 체험, 마켓 등 더욱 화려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돌아온 제36회 고향 행주문화제를 만나보자. 행사명 제36회 고향 행주문화제 기간 2024년 5월 18일 토요일부터 5월 19일 일요일 2일간 5월 17일 금요일 사전행사 행주서원 고유래 장소 행주산성 및 행주산성 역사공원 일원 주최 주간 고향특례시 고향문화재단 고향과 경기를 대표하는 축제 봄 기운 가득한 5월 행주산성 일대가 다시 한번 들썩인다. 고향 행주문화제가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행주산성과 행주산성 역사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1986년 처음 시작돼 40년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향 행주문화제는 고향을 넘어 경기를 대표하는 축제다. 경기 지역 우수 축제를 의미하는 경기 관광축제에 6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올해 축제 슬로건은 당신을 위한 디딤돌, 행주다. 지난해 슬로건 행주, 당신의 일상에 돌을 던지다를 이어받은 것으로 행주대첩에서 전투 무기로 활용됐던 돌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상징물이 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박 터뜨리기 대회 투석전,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불꽃쇼와 수상 불꽃놀이, 뮤지컬 행주대첩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 등 오감을 충족할 프로그램이 다수 준비돼 있다. 이것만은 꼭! 고향 행주 문화제를 즐기는 5가지 방법. 1. 드론 불꽃쇼. 고향 행주 문화제의 하이라이트, 밤을 수놓다. 아름다운 한강변에 자리한 행주산성 역사공원. 그곳에서 펼쳐지는 고향 행주 문화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드론 불꽃쇼다. 수백 대의 드론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한강의 밤하늘을 수놓는다. 하늘에는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강 위로는 불꽃이 춤을 춘다. 드론 불꽃쇼와 함께 수상 불꽃놀이가 진행돼 더욱 화려한 장면을 연출한다. 올해 드론 불꽃쇼는 행사 양일 모두 진행된다. 팁! 행주대첩의 스토리텔링을 담은 드론 불꽃쇼. 드론이 무엇을 그려낼지 기대하자. 자리 경쟁은 금물. 드론과 불꽃놀이는 행사장 어느 곳에서도 잘 보인다. 2. 투석전. 박을 향해 돌을 던지자. 박 터뜨리기 대회.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 왜군을 향해 던져 무찌른 행주대첩의 투석전.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국 박 터뜨리기 대회가 열린다. 시민 참여로 진행되는 대회는 전국 각지 80개 팀이 참가한다.
상대 진영의 박에 모형돌을 던져 먼저 터뜨리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일반부와 가족부로 구분해 진행하며 토너먼트 형식으로 우승팀을 가린다. 또한 현장에서 참여하는 난타전과 체험 경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다. 팁! 올해는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행주대첩 난타전도 신설됐다. 상대팀보다 먼저 외적을 소탕하자. 3. 다채로운 공연. 국악, 뮤지컬, 밴드 등 모든 공연이 무료. 관람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먼저 흥겨운 국악 공연이 준비돼 있다. 사물놀이의 대가 김덕수패 사물놀이와 JTBC 국악 경연 프로그램 풍류대장을 접수한 퓨전 국악밴드, 국악이상이 행사의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또한 싱어게인 3에서 독특한 매력을 뽐낸 가수 추승엽이 속한 밴드 악퉁과 행주대첩을 생생하게 재현한 감동무대, 뮤지컬 행주대첩이 무대 위에 선다. 이외에도 고향 버스커즈 아티스트와 고향문화원 소속 전통 공연단체가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팁! 국악, 뮤지컬, 밴드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했으니 취향 따라 골라보자. 메인 무대 관람석이 꽉 차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행사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중계된다. 4. 오감 만족 체험. 심심할 틈 없는 다양한 체험 행사. 행주 민속촌. 한국 민속촌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들이 행주에 떴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유명한 한국 민속촌 출신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놀아보자. 내 전생을 알아보는 전생 뽑기, 권율 장군 캐릭터와 펼치는 민속놀이 대결 등 행주 민속촌에는 놀거리가 넘쳐난다. 역사 스토리텔링 미션, 행주의 역사 속으로. 위기의 조선을 구할 자, 바로 당신입니다. 임진왜란에서 패한 조선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미션이 주어졌다. 여러 미션을 풀어가며 조선의 역사를 바꿔보자.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행주대첩과 행주산성의 역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행주공방. 관람객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한 행주공방이 들어선다. 조선시대 로켓 추진식 화살병기, 신기전 만들기, 행주서원 목판 인쇄 체험, 재활용 재료로 만드는 청사초롱, 한복 체험, 도시농부 체험, 점자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의 공방 부스가 마련된다. 팁! 체험존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니 다양하게 즐기고 싶다면 서두르자. 5. 먹거리와 장터. 축제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 축제라면 작으로 먹거리가 든든해야 하는 법. 행사장 한편에 푸드트럭과 편의점이 들어선 행주 먹거리 장터가 열린다. 한 끼 든든한 식사와 간식, 음료까지 각종 먹거리가 관람객을 유혹한다. 지역 예술인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도 판매한다. 행사장으로 들어오는 길을 따라 손뜨개, 목공예, 수제 먹거리 등 아트마켓이 차려질 예정이다. 팁! 종합 안내소에서 미션을 수행하면 행주 엽전을 발행해준다. 이 엽전으로 장터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먹거리 메뉴와 가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 행사 일주일 전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기획 세계 도시를 가다. 두바이, 세계 최고의 경제도시. 글로벌 경제도시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고향 특례시. 글로벌 명품 도시라 일컬어지는 곳들의 면면은 과연 어떠할까? 전 세계 대표 도시들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들여다보자. 그 네 번째 사례로 중동아시아 대표 경제자유구역 두바이를 살펴본다. 사막 위에 세운 경제 신도시. 두바이는 아라비아 반도 동쪽에 위치한 연방국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도시다. 아랍에미리트는 국토의 80%가 사막인 국가로 아랍어로 군주를 의미하는 에미리가 다스리는 총 7개의 에미리트로 구성된다. 산유량이 세계 5위권에 꼽히는 산유 부국이지만 석유 매장량의 95%가 수도인 아부다비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1966년 유전이 발견된 당시부터
석유의 부존량이 바닥을 드러낼 머지않은 미래에 대비해야 했다. 아라비아만의 작은 항구 도시였던 두바이는 석유 수출을 통해 발생하는 오일 달러를 기반으로 물류 허브, 나아가 비즈니스와 관광 허브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채굴 연안에 대비해 2006년부터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관광, 금융이 중심인 경제 신도시를 삼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건설했다. 결과적으로 두바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및 휴양 도시로 거듭났다.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 성장 모델. 두바이를 상징하는 수식어 세계 최고, 세계 최대, 세계 최초. 두바이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21세기 개혁 경제도시 모델을 창출해냈다. 두바이가 장기 미래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2007년 두바이 전략 2015라는 이름으로 7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한 이후부터다. 이후 두바이 플랜 2021, 두바이 산업 전략 2030, 두바이 클린 에너지 전략 2050 등 잇따라 장기 청사진을 추가하며 사막의 경제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해왔다. 두바이의 미래 전략을 이끈 인물은 아랍에미리트 부통령 겸 총리이자 두바이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다. 그는 미래를 구체화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두바이 지도자의 리더십과 해안으로 두바이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경제 성장의 모델로 떠올랐으며 사막을 첨단 빌딩과 인공 관광지 낙원으로 바꾸었다. 중동아시아의 대표적 경제 자유국으로 거듭난 두바이는 전 세계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제 도시를 넘어 미래 도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때 위기를 맞았던 두바이는 도시 전체를 미래 전시장 내지는 실험장으로 바꾸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와 세계무역센터 DWTC는 세계적 경제 특구로 성장한 두바이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 2002년 설립된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는 세계 최초의 의료 중심 자유무역 지도로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대의 보건의료 중심지구다. 두바이 세계무역센터는 매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과 185개국 5만여 명의 전시 관계자가 방문하는 중동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수년간 진행해온 스마트시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바이는 현재 3D 프린팅 건물, 무인 경찰 서비스, 드론 택시, 자율주행 버스 등 스마트시티의 요소를 직접 실험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며 700메가와트급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소도 2020년부터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아랍권 최초로 화성 탐사선 아말 발사에 성공했는데 이를 이끈 건 역시 두바이 통치자였다. 그 결과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러시아, 유럽,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화성 궤도에 진입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한 혁신적 시도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카타르 등 다른 아랍 왕정 산유국들이 두바이 성공을 모델로 삼아 미래 도시를 설계하고 있다. 두바이의 사례처럼 고양시는 경제자유국 후보지로 선정된 후 본격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혁신적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두바이 세계무역센터를 발전 모델로 삼아 킨텍스를 글로벌 전시회 및 각종 행사 개최지로 발전시키고 두바이 경제자유구역 기업 유치 사례를 참고해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나아가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실제로 고양시는 지난 2022년 11월 두바이 공항 프리존과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 및 세계무역센터를 방문해 경제자유구역 성공 사례를 파악한 바 있다. 두바이와 더불어 성공 사례 도시와 협력한다면 고양시의 잠재력과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고향의 멋, 푸르른 5월, 모두가 동심. 녹음이 눈부신 5월은 어디로 떠나도 좋다. 부드러운 햇살과 바람, 초록 풍경만으로도 마음이 설레기 충분하다. 여기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 아이의 호기심을 키우고 가족들과 느긋한 소풍을 즐기는 특별한 하루를 만들기란 어렵지 않다. 가족 친화적 공간이 다양한 고양시와 함께라면 말이다. 아이들의 상상은 꿈으로 자란다. 고양 어린이 박물관.
아이들에게 도전과 모험만큼 흥미진진한 세계가 있을까? 눈높이에 맞춰 호기심을 채우고 스스로 탐험하며 상상력을 키우는 공간. 고향 어린이 박물관이 꿈과 미래를 만나는 여행으로 초대한다. 3호선 화정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한 고향 어린이 박물관은 체험과 학습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공간이다. 박물관은 지루한 공간이라는 편견은 잠시 잊어도 좋다. 12개의 기획 상설 전시실과 체험물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오감을 깨운다. 박물관에 들어선 순간 마주하는 아이구르에서 숲속의 거대한 나무를 탐험하고 고양시의 장항습지 생태를 디지털 숲으로 재현한 원더풀랜드에서 자연과 소통하는 환상적인 모험을 즐긴다. 애니메이션의 제작 원리를 배우고 직접 만들어보는 애니팩토리와 건축가가 되어 도시를 설계하고 공간을 디자인하는 건축 놀이터에서는 서툴러서 더욱 반짝이는 아이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만날 수 있다. 특히 5월에는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행사 들썩들썩 놀자 페스티벌이 5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다. 아이들의 잠재력은 무한대. 세계적인 아동문학가 에르베 툴레 작가의 쌕쌕깔깔 뮤지엄 전시는 올봄 고향 어린이 박물관이 준비한 야심작이다. 일러스트레이터인 작가는 일상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동그라미, 점선, 얼굴, 낙서와 같은 요소들로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전시 역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며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순수한 아이들의 시선과 감각을 예술로 끌어내는 이번 전시는 6월 23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체험 중심의 고향 어린이 박물관은 하루에 2회차 사전 예매를 통해 인원 1회당 750명을 제한해 운영하기에 번잡하지 않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매달 20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예매가 가능하니 원하는 날짜에 관람하고 싶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 아이의 상상력이 가지를 뻗는 동안 엄마 아빠의 동심도 함께 깨어나는 곳. 고향 어린이 박물관은 나이를 잊게 하는 마법으로 가족 모두에게 신나는 하루를 선물한다. 고향 어린이 박물관 주소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6 화정동 1003 문의 031-839-0300 운영시간 1회차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회차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요금 일반 5,000원 36개월 미만 무료 고향시민 3,500원 신분증 지참 봄 소풍과 감성 캠핑을 하루에 고향 피크닉 시민공원 살랑이는 나무 그늘 밑에서 보내는 느긋한 봄날 대하천과 맞닿아 있는 고향 피크닉 시민공원은 초록이 먼저 반기고 울창한 나무 사이에 피크닉 테이블, 정자, 평상이 한가로운 하루로 안내한다. 돗자리와 텐트를 챙길 필요 없이 지정 쉼터가 깔끔하게 조성된 공원은 이미 가족 소풍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무료 취사가 가능하다. 설거지는 불가. 자연을 배경 삼아 왁자하게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동안 함께한 가족들은 한층 가까워지기 마련. 걸어서 5분 거리에 대형마트가 있어 장보기도 편하다. 무겁게 장비를 챙기지 않아도 힘들어 멀리 떠나지 않아도 도심 속 자연과 캠핑의 낭만을 모두 누릴 수 있다. 다만 고향시민 우선 예약 A구역과 일반 예약 B구역으로 나눠 운영되기에 고향시청 통합예약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해야 한다. 소풍과 캠핑의 만남으로 가족 나들이의 설렘을 2배로 즐길 수 있는 고향 피크닉 시민공원은 사계절 내내 참 넉넉한 품으로 시민들을 반긴다. 고향 피크닉 시민공원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대하로 355 대하동 2337 이용시간 1회차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2회차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예약 신청 월요일 오전 9시부터 목요일 오후 6시까지 고양시청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신청 유의사항 공원 내 텐트, 천막, 그늘막, 해먹, 돗자리 사용 금지 치사용 확인은 휴대용 가스버너만 사용 가능 눈부신 5월 정원으로 오세요. 고향 플랜테이션
마음껏 뛰어노는 자유로움만으로도 아이들은 행복하다. 10만 제곱미터의 드넓은 숲과 정원이 펼쳐진 공간, 수채화 같은 그림 속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고향 플랜테이션을 배경으로 삼아보자. 발길이 닿는 걸음마다 5월의 초록이 뚝뚝 묻어나는 이곳은 잘 가꿔진 정원에 꽃이 피어나고 오솔길 따라 개울과 연못이 자리하고 웅장한 북한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막 걸음마를 뗀 아이부터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정원이기에 가족 단위 방문객이 눈에 띈다. 우아한 정원을 배경으로 카메라를 대면 근사한 가족 사진이 금세 완성된다. 식도락도 빼놓을 수 없다.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되는 대신 베이커리 카페, 피자 팩토리, 한식당 등이 자리해 정원을 바라보며 우아한 식탁을 즐길 수 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잔디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패밀리 운동회가 열린다. BBQ 예약 시 우선 참가할 수 있으니 미리 계획해보는 것도 좋겠다. 꽃과 나무가 잘 가꿔진 정원은 잠시 동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착각을 선사한다. 동심을 깨우는 주문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고향 플랜테이션, 주소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493번 안길 103-30, 신원동 309-4, 문의 02-381-2600, 입장료 5,000원, 미취학 아동 무료, BBQ 이용 시 입장료 무료.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양 소식지 2024년 5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 제작은 낭동마을 책 읽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